여러 사정상 떨어져 사는 스타 부부들이 때 아닌 루머로 홍역을 알았는데요. 그중 삼둥이 아빠로 유명한 송일국이 가짜뉴스에 시달렸던 일을 이야기하며 판사 아내와 주말 부부가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어쩌다 전 국민이 아는 가족에게 이런 가짜뉴스가 돌게 된 것일까요? 예능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한 송일국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 아내와 결혼할 거냐라는 질문에 예라며 당연한 듯 답했는데요. 그러면서 아내가 방송을 볼 거 아니냐고 너스레를 떨었는데 정작 아내는 혼자 살 거라고 바람을 전했다고 합니다. 판사님이 지방 발령 났을 때 그렇게 기뻐했다더라 라는 질문에 송일국은 아니다. 지방 발령 났다고 하니 가짜뉴스에 별거 이런 게 있더라고 이야기했는데요. 그는 평일에는 떨어져 산다. 원칙은 저희 식구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거다. 근데 그때 제가 두 작품을 했고 이사 준비도 물리적으로 안 됐다. 아이도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어해 다 겹쳤다. 그래서 아내와 숙고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송일국은 아이들은 누가 평일에 돌보냐는 말에 바로 옆 동에 어머니가 사시고 20분 거리에 제 여동생과 장모님이 계신다고 덧붙였습니다. 그런가 하면 새 쌍둥이 대한 민국 만세의 근황도 전했는데요. 송일국은 아이들이 6학년인데 둘째 민국이 키가 177cm다. 내 아내가 172cm인데 우리 집에선 제일 작다라며 삼둥이들의 폭풍 성장을 소개했습니다. 이에 서장훈이 내가 초등학생 때 176cm다. 나보다 크다라고 말하자 송일국은 당황한 반응을 보였는데요. 이어 어제 발을 쟀는데 아이들이 285mm인 나보다 발이 큰 거다. 내 키가 정확히 185cm라며 관련 에피소드를 덧붙였습니다. 이번에도 서장훈은 걱정하실까봐 얘기하는데 초등학교 때 내 발은 270mm였다라고 말했고 송일국은 안 되라고 외치는 것으로 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. 판사 아내와의 러브스토리도 소개했는데요. 판사 아내를 사로잡기 위해 위치 추적 플러팅을 했다는 송일국은 아내 입장에선 내가 연예인이니 선입견이 있을 수 있지 않나. 그땐 스마트폰이 없고 서로의 위치 추적을 공유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내가 먼저 하자고 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. 아울러 새벽에 딱 위치 추적을 했다는 알림이 왔는데 아내는 그걸 몰랐던 거다. 알림이 30분 단위로 오더라. 그때 알았다. 날 좋아한다는 걸. 인연은 있는 것 같은 게 우리는 정말 다르지만 잘 맞는다며 웃었습니다. 판사 아내와의 부부싸움에 대해선 저희는 서로 존대한다. 상대에게 아쉬운 게 있으면 극존칭을 쓴다. 그러니 싸움이 커지지 않는다고 말하자 신동엽이 딱 화가 나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러냐고 물었는데요. 이에 송일국은 저랑 이야기 좀 하시죠라고 한다. 이러니 본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 이상으로 커지진 않는다고 답했습니다. 또 아내를 논리적으로 절대 못 당한다. 직업에서 오는 촉이 있다며 직업적인 부분 때문에 아내의 말투가 차갑다. 본인이 부탁을 해야 하거나 하는 상황일 때만 애교가 있다. 그런 애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라고 웃었는데요. 송일국은 또 늦둥이 딸을 원한다면서 내 소원은 딸 쌍둥이를 낳는 것이다. 우리와 나라로 이름도 지었다. 그런데 아내가 출산 때 너무 힘들어 해선지 장모님이 더 이상 내 딸한텐 안 되네라고 하셨다라고 털어놨습니다. 새 쌍둥이를 출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어 쌍둥이를 또 출산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. 얼마 전에는 정말 오랜만에 방송에 대한 민국 만세가 출연해 많은 관심을 얻었죠. 앞서 전 국민이 삼둥이에게 빠지게 만들었던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송일국의 생각하는 의자, 10초 기다리기, 사람 많은 곳에서 혼내지 않기 등의 육아법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. 먼저 생각하는 의자는 아이들의 감정이 격해졌을 때 일정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혼자 반성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훈육 방법입니다. 송일국은 당시 이젠 아이들이 지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젠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. 벌 받을 때는 의자를 가져와 앉아서 5분 동안 반성하는 거다라며 다툰 형제를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죠. 10초 훈육법은 아이들에게 자발적인 양보를 심어주는 방법인데요. 당시 송일국은 아이들이 뗐을 때 10셀 동안 기다려주면 따라오더라. 참 신기하더라. 마법의 10초라고 말하며 훈육법을 소개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아내하고 만든 규칙이 있다며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동생이나 형이 보는 데서 혼나면 창피하고 수치심을 느낀다며 아이들이 잘못한 경우 한 명씩 따로 데려가서 혼내는 방법을 실천했는데요. 송일국은 이러한 훈육법에 대해
사실 아내가 다 설정해준 거다라며 자신은 몸으로 하는 것, 기저귀를 갈거나 아이들 옷을 제가 담당한다고 말한 적 있는데요. 덧붙여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입히세요라고 해도 아빠들은 귀찮아서 잘 안 입힌다. 저는 제가 하니까 딱 준비를 해 두고 상황에 맞춰 입힌다. 아이들이 예쁘게 입으니까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또 송혜국은 다른 방송에서도 삼둥이의 육아에 대해 아내에게 돌될 때까지 육아를 전담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자상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. 아이 한 명을 키우기도 쉽지 않은데 한 번에 세 명이나 바르게 키워낸 송혜국 부부가 대단해 보입니다. 하지만 오히려 송혜국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후 작품 활동이 끊겼었다고 하는데요. 송혜국은 당시를 떠올리며 드라마 할 수도 없었다. 살이 너무 쪘었다면서도 일단 준비가 안 된 것도 있었지만 안 들어오니까 안 한 거다. 그리고 아마 애들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다. 정말 아무것도 안 들어오더라. 행사조차 안 들어오더라. 온전히 육아에만 매달리다 보니 온전히 나한테 투자할 시간이 적기도 했다. 배우로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캐스팅이 안 들어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털어놨습니다. 송혜국은 공백기 동안 약 10편가량의 뮤지컬 오디션을 봤다고 하는데요. 그는 내가 공지 뜬 거 보고 직접 신청했다. 그래서 작년에 맘마미아 도 하게 됐다. 오디션에 합격했다. 그쪽에서 제의가 온 게 아니다며 오디션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놀라시는 분도 있더라라고 설명했습니다. 새로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대단합니다. 또한 송일국은 아니다. 나는 공지 뜬 걸 보고 신청했다. 정말 미친 척하고 뮤지컬 레미제라블 오디션도 봤다. 그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작품을 물론 똑 떨어졌지만이라며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니까 되게 놀라긴 했다고 하시더라. 그래도 좋게 봐주시더라. 나는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. 나 자신을 너무 잘한다. 뮤지컬에서는 완전 신인이다. 늘 가면 중고 신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했습니다. 이후 인터뷰에서 삼동이는 아빠 송일국의 남다른 연습량을 인증했는데요. 대한이는 우리 없었으면 아버지께서 좀 더 다른 드라마 많이 하셨을 것이라며 얼마 전에도 민국이가 아이스크림 때문에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.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뮤지컬 연습하시다가 빨리 오셨다. 민국이가 아이스크림 때문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다.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 때문에 더 못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는데요. 그러나 송일국은 삼둥이의 이야기가 아니다. 그렇지 않다. 우선순위를 두자면 일보다는 가족이 우선인 사람이다. 인생의 목표 자체가 첫째가 아내한테 좋은 남편, 둘째가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, 셋째가 내 일에 충실하며 사는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. 이어 내 일로 바빴다면 스쳐 지나갔을 시간을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어떻게 보면 아이와 행복하게 보내고 기록도 남겼다. 그런 선물이 있는 부모가 어디 있냐? 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게임 끝났다고 생각한다. 마이너스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후회는 안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. 참, 보기 좋은 가족인데요. 앞으로도 지금처럼 강강한 모습으로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